안녕하십니까, 김영지입니다. 기간 조정의 형태로 지금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시황 나오는 거 보면은 CNBC 쪽 타이틀 보면은 엇갈리는 전망, 그 페드 인사들이 좀 말들을 또 제각각 하는 그런 상황이죠.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냥 한번 5월에 인상한 다음에 끝까지 올해 연말까지 쭉 가자, 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결국 쉬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밤에 20년물 국채가 이제 미국 쪽에서 입찰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미리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는 점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면은 내일까지 이제 내일도 5년물 팁스 발행이 있는데, 팁스 발행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20년물 오늘 이제 조정을 보이면은 또 시장은 좀 더 가벼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2년물 또 이제 입찰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밤부터는 또 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풀리는 모습이라 해서 뭐 또 시장이 급등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국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는 단기 조정 분위기가 과연 이 국채시장 조정 마무리, 반등, 뭐 이게 과연 주식시장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 그래서 오늘 또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선물, 코스피 200 선물은 매수하고 콜옵션, 풋옵션 모두 다 매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조정, 박스권 전략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위클리 쪽에서 보면은 좀 약간 틀려지고 있는 게, 이 콜옵션 쪽은 초반에 좀 매도를 한 다음에 뭐 별짓 안 하고 있는데, 이 위클리 풋옵션 쪽에서는 초반에 좀 매도를 하고 뭐 이렇게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이것도 뭐 매수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별로 한번 이렇게 가격대를 보니까 장중에 이 콜 332하고 일부는 또 335까지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335 매도하면서 332 매수하는 이런 박스 스프레드 같은 경우요. 그래서 한번 평균값을 내본다면은 333포인트 정도, 요 손익분기점이요. 그 정도 하단으로 지금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고, 바깥쪽으로 매수했었던 330풋도 오늘 또 많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뭐 괴상한 일이 생길 거를 기대하는 그런 전략도 거의 철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내일이 만기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오늘 밤에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 이걸 놓고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외국인 저런 모습 이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달러 선물 매수세는 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기약 매수. 그리고 국채 선물도 뭐 수량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뭐 조정 마무리 국면 뭐 이 정도로 국채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국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가 박스권에 머물러 버리고 큰 일이 안 벌어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국채마저도, 그러니까 금리마저도 박스권에 갇혀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걸 한번 시장 투자 전략 쪽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종목하고도 또 연결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데서 착안해서 한번 종목 쪽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사가 예전에 있었죠. 그 3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그 중에서 일부 발췌를 해왔습니다. 작년에 이 정기예금 200조가 들어왔다. 그리고 10월 한 달에만 56조가 들어왔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10월에 만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3%대, 4%대 이자 받아가지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런 이자가 안 나오니까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머니무브가 생기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 머니무브라는 게 이 시장에서 항상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통째로 왕창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금의 성격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나 예금 쪽, 특히 부동산 뭐 이런 쪽에 간 자금들이 막 이렇게 오버래핑 해가지고 주식으로도 오고 막 파생상품으로도 가고 막 이러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번 거는
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200조 모두 다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넘어오더라도 아주 극히 일부고, 다만 여기서 만약에 3, 4% 이자가 붙었다라고 하면은 저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저기다 만약에 채권까지 합하면은, 채권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보다 지금 평가이익도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기예금 200조에 한 3, 4%만 하더라도, 이자만 하더라도 뭐 6조, 8조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 돈들은 어떤 쪽을 건드릴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배당 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KB금융지주 같은 경우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할 게 없으니까 다른 거 다 올랐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제 투자할 게 없다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돈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런 예금이나 국채 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나올 자금들이 10월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미리 선반영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배당주, 그다음에 고배당주의 대명사는 이 금융지주하고 또 그냥 보통 지주회사 이렇게 꼽을 수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좀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배당 투자라고 해가지고 막 연말에 11월, 12월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별로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사실. 그때는 시세 차익은 뭐 생각지도 말아야 되고, 다음 해에 가서 배당을 받고, 뭐 배당부 시세가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매수 가격에 팔아버리면 그나마 배당을 먹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배당 수익률을 지금 시가 배당 수익률로 따져가지고 지금 만약에 뭐 5%대가 예상이 된다. 근데 만약 그게 시가 배당률 이제 주가가 올라서 4%대로 낮아진다면 연말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주식 시세에서 한 20% 정도 수익이 나잖아요. 배당보다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월, 5월, 6월 지나면서 여름에는 또 이렇게 뭐 썸머랠리 뭐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공격적인 자금 흐름도 나타나겠지만, 배당을 미리 투자해가지고 1, 20% 먹는 건 아주 쉬운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소외됐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건 KB금융 같은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배당이 이제 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이거는 뭐 거의 테마주 성격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배당 감안한다면은 지금 뭐 리튬 사업이나 뭐 2차 전지 뭐 이쪽의 사업성으로 들어가서 그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보다 하반 경직성은 다른 리튬이나 뭐 2차 전지보다 훨씬 좀 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당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그래프 보시면 이 장기 추세 저항대에 지금 이미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눌리는 걸 좀 기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그냥 막 돌파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조정을 받을 때 이 거래를 보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좀 조정받기를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지주회사 성격의 종목들 한번 보시면 알게 모르게 단기 상승폭이 나온 게 있어요. 이 SK 디스커버리 이 같은 경우도 뭐 28,000원대여서 지금 뭐 34,000원 진입해서 지금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상승 저항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또 뭐 CJ 같은 경우 이 자회사 뭐 이제 기업 공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 이전부터는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장난이 아니에요. 오름폭 보면 8만 원부터 뭐 12만 원 가까이 왔으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 50% 되잖아요. 근데 배당 가치 보면은 2,500원인가 이 배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배당 수익률로 보면은 10만 원 넘어가면 그렇게 메리트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야 될 테고, 이 LS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자회사 사업같이 나타나고, 또 상품 시장 좀 이렇게 가격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지주회사 순환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주회사 성격의 종목들이
알게 모르게 단기적으로 순환매까지도 막 형성돼가지고 이렇게 올랐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한 발 좀 늦었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은, 그리고 지수 상승에 비하면은 아직도 좀 오름폭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월, 5월 뭐 이렇게 기간 조정이 계속 이어지거나 뭐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뭐 물론 오늘 이제 뭐 20년물 국채 발행 끝나고 다음 주에 또 국채 발행들 마무리되면은 또 5월 초에 또 4월 초 같은 강한 시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단 그런 시세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시세가 났을 경우에는 이런 지주회사나 배당을 노린 그런 투자 대상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세가 난 다음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면은 연말 배당 이런 얘기 나오기 이전에 한 5, 6월 때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면은 최소한 뭐 연말까지 20%,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 배당률 1%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 가치가 아니라 이 시세에서는, 시세 변동에서는 약 한 20% 정도 시세가 또 날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계속 생각을 좀 해본다면은 우리가 쉽게 2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정말 인기가 없죠, 지주회사. 하지만 우리가 100%, 200% 우리 시세를 이제 수익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만약에 연간 뭐 20, 30% 수익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리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런 지주회사나 배당 쪽을 노릴 만한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금리 쪽에서 만들어주는 투자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국채가 당분간 시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못할 그런 모습이 있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권에 머무를 테니까요. 국채나 금리 쪽에서 주는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가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